면역계에 대한 내용을 계속 읽어나가는 중에 이제 20장에 후천 면역계를 일깨우다. 후천 면역계를 일깨우다. 후천 면역계를 일깨우는 보통 림프절이라는 거대한 데이트 장소에서 시작이 된다. 항원으로 속을 채운 핫도그 방울 표면에서 줄레줄레 매단 가지 세포가 딱 맞는 T세포를 찾아 방문하는 그것이다. T세포는 앞서 살펴보았던 큰 포식세포나 중성보다도 훨씬 다양한 임무를 수행한다. 우선 조력 T세포, 살해 T세포, 조절 T세포 등으로부터 또 종류부터 다양하다. 각자 더욱 다양한 하위 계층으로 구성되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감염에 전문적으로 대처한다. 그 세포를 보면은 그리 깊은 인상을 받지 못할 것이다. 아주 크지도 않고 어느 모로 보나 특별히 보이지도 않는다. 하지만 T세포는 우리의 생존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다. 유전적인 문제, 항암, 또 치료 이런 부분에서 중요하다는 거죠. T세포, 전구 T세포, 처녀 T세포, 조력 T세포, 살려 T세포 이런 다양한 T세포가 있다고 보고, 가지세포는 항원 소세지를 제시하면서 일치하는 수용체를 지닌 T세포를 찾는다. 가지세포가 특이적 세포를 찾으면은 두 세포는 또 이렇게 신호가 전달이 되어서 서로가 이렇게 활성화가 되어진다는 거죠. 활성화된 T세포는 림프절 안에서 빠른 속도로 증식한 후에 이제 두 집단으로 나눠진다. 한 집단은 전쟁터로 달려가서 또 킬러 모두 이렇게 서로 합력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서로가 클론을 만들어서 전쟁터에서 이 세균을 제거하는 작전을 행사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모든 상황을 장악하기 위해서 걷어붙인다. 감염을 물리치려면 조력 T세포 한 개의 힘으로는 어림도 없다. 따라서 제일 먼저 할 일은 자신을 복제하는 것이다. 이어지는 두 개의 장에서 클론 선택 이론을 간단히 설명하겠지만, 이 이론은 면역계가 작동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 중의 하나로 노벨상을 받기도 했다. 기본적인 줄거리는 이렇다. 활성화된 T세포는 자신을 활성화한 가지세포와 작별하고 림프절 메가시트의 다른 곳으로 가서 자가 복제를 시작한다. 최대한 빨리 분열하면서 자기와 똑같은 세포들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한 개의 조력 T세포가 두 개가 되고, 두 개는 네 개, 네 개는 8개가 되는 식으로 분열해서 몇 시간 만에 수만 개로 불어난다. 각각의 클론은 최초로 활성화된 조력 T세포와 동일한 T세포 수용체를 갖고 있으므로 적의 형태에 정확히 들어맞는 특이적인 수용체를 지닌 세포가 엄청나게 많이 생긴다. 분열 속도 또한 매우 빠르다. 분열 중에서 림프절을 잘라서 단면을 들어보면 엄청나게 그렇게 활성화된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기억 반응은 매우 빠르고 놀랄 정도로 효율적이어서 대부분의 병원체는 의료를 감염시킬 기회를 단 한 차례밖에 가질 수가 없다. 후천 면역계가 적응하고 기억하기 때문이다. 기억세포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 장을 통째로 하려 할 것으로 여기에만 설명하겠다. 조력 T세포의 중요성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아까 림프절에서 전쟁터를 향해서 떠난 두 개의 집단 중에서 한 집단만 따라갔던 것을 기억하는가? 또 다른 집단은 림프절을 떠나지 않는다. 하지만 그들이 하는 일이 훨씬 중요할 수도 있다.
우리 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면역 무기를 활성화하기 때문이다. 살아있는 무기 공장이라고 할 수 있는 위대하고 강력한 또 B세포 말이다. T세포, B세포 이런 조력세포를 통해서 활성화된다. 클론으로 복제가 된다. 이 말인데요. 이제 21장에 넘어가서 무기 공장과 적용용 소총 B세포와 항체 이렇게 됐네요. B세포는 커다란 방울처럼 생긴 친구로 T세포와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또한 모두 골수에서 만들어지고 혹독한 치명적이고 교육 과정을 거친다. 다만 B세포의 교육은 가슴샘이 아니라 골수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절친한 사이인 T세포와 마찬가지로 B세포도 모두 합쳐서 수백만 가지 다양한 항체와 합하는 수억에서 수십억 종류의 수용체를 갖는다. 하지만 역시 T세포와 마찬가지로 세포는 단 한 개의 가지 특이적인 수용체를 갖고 단 한 가지 특이적인 항원만 인식한다. B세포가 특수한 점은 면역기가 사용하는 무기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특화된 무기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적은 물론 때로는 아군에게도 위험한 이 무기의 이름은 항체이다. 아주 희한한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매우 복잡하고 매혹적이다. B세포, 골수에서 만들어진다. 활성화된 T세포 감염을 해결한다. 그런데요. 이제 1단계에서 선천면역기에 의한 B세포 활성화는 제1단계를 이해하려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면역의 기반 시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떠올려 봐야 한다. 감염된 발가락으로 돌아가 보자. 큰 포식세포와 중성구가 살을 파고든 세균과 마구 뒤엉켜서 치열한 전투를 벌인 지 하루 이틀쯤 되었다. 전투의 희생자가 없을 수가 없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세균이 죽는다. 큰 포식세포가 통째로 삼킨 놈도 많지만 그게 다는 아니다. 중성구에 의해서 갈갈이 찢기거나 보채 눈에 보이지 않는 군대에 의해서 구멍이 뚫려 피를 흘리거나 중성구 네트 혹시 잊어버렸을지도 몰라. 간단히 설명하면 중성구가 자포가면서 자신의 DNA를 얼기설기 얽은 후에 철조망처럼 유해한 화학물질을 장치에 넣은 일종의 그물로 병원체를 꽁꽁 묶어서 붙잡아둔다. 이렇게 제1단계 싸움이 벌어진다. 적들의 시체, 즉 커다란 항원 덩어리 림프절 속에 특이적인 수용체를 지닌 B세포가 항원과 결합을 한다. 활성화된 B세포는 자기 복제, 그리고 복제본을 만들고 이들은 저등급 항체를 생산한다. 제2단계 한편 전쟁터에서 가지세포는 적들의 시체를 꿀꺽 삼킨 후에 이렇게 이형에서 제2형 MHC 분자 핫도그 빵 사이에 끼워 넣는 림프절, 그래서 향해서 데이터 장소로 나간다. 여기서 저마다 독특한 T세포 수용체를 지닌 조력 T세포, 자신이 제시하는 항문을 인식하는 핫도그 빵 속의 소시지를 먹을 수 있는 T세포를 찾아서 그런 T세포를 찾는 데 성공하면 조력 T세포는 활성화되어 자신의 수많은 복제본을 만들고 3단계에서 B세포는 그다른 항원 덩어리를 이렇게 또 생산하고 B세포가 낮은 선으로 활성화되어 참 면역기가 대단하네요. 이렇게 활성화되어서 계속 복제를 한다는 거지. 복제품을 끼워 넣고 이렇게 다양한 복제품으로 만들어 나간다. 대단한. 그래서 22장에 봅니다. T세포와 B세포의 춤이다. 22장에. 자. 참 신기하고 인체의 신비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22장 T세포와 B세포의 춤. 지금까지 전력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것이다. B세포 수용체는
항원 인식 능력이 얼마나 뛰어날까. 앞에서 수용체와 항원은 퍼즐 조각처럼 완벽하게 들어맞는다고 했다. 그런데 그건 뭐랄까 약간 거짓말이었다. 미안하지만 흔히 말하듯이 완벽한 것은 좋은 것의 적이다. 위험한 감염이 진행적일 때 면역계는 완벽한 짝을 기다릴 시간이 없다. 어느 정도 좋은 짝, 심지어 그저 괜찮은 짝 정도면 감지되어도 감지덕지다. 사실 B세포는 소형체가 항원을 인식해서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수준만 되면 바로 활성화될 수 있다. 면역계가 이런 식으로 진화한 이유는 완전히 만신창이가 된 뒤에 완벽한 무기를 동원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효과 있는 무기를 최대한 빨리 동원한 편이 낫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전력은 동시에 면역계의 방어력을 약화시킨다. 앞서 말했듯이 단백질 세계에서는 이렇게 딱 맞추지 않아도 그래 조력 T세포에게 긍정적인 신호를 받을 때마다 B세포는 목적이 뚜렷하게 해서 돌연변이를 시작하고 이 과정은 체세포 과변이라고도 한다. 하지만 투박한 용어는 다시 사용하지 않겠다. 음식 비평가의 칭찬을 듣고 신이 나서 조리법을 더욱 개선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요리사처럼 B세포는 항체 제조법을 더욱 강화하고 정교하게 다듬기 시작을 한다. 그래서 돌연변이를 일으킨 것이다. B세포 수용체가 곧 항체이므로 그래서 항체가 변하게 된다. 여기서 B세포가 하는 일은 디너 파티 도중에 북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 그래서 어떤 메뉴를 주문할지도 정하고 하지만 이제 B세포는 메뉴를 여기서 무작위로 조금씩 바꾸기 시작한다. 목표는 미슐린 3스타 레스토랑처럼 완벽한 것이고 좋은 정도는 안 되고 굉장한 정도로 안 되고 완벽해야 한다. 이렇게 완벽하기도 할 수 있고 그런가 보죠. 이렇게 면역 기능들이 역할을 하고 있다 라네요.